피고소인 특정이 잘 안 돼요. 네이버 아이디, 닉네임 정도만 알고 있다. 자, 수사기관은 나도 믿지 않아요. 내 말을 믿게 하려면 내가 뭔가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도청하면은 그 도청법에 의해서 감청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의뢰인분들한테 안내할 때 말 한마디라도 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되는 더 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입니다. 저는 조수진 변호사고요. 안녕하세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조 변호사님, 요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려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많아서 오늘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고소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소라는 건 뭐냐면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하는 거예요. 처벌해달라고. 내가 누군지, 누굴 신고하는지, 그리고 뭘 신고하는지 기본적으로는 그것만 들어가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해자로 112에다가 저 지금 바로 지금 도둑 맞았어요. 누가 나 때렸어요. 라고 신고하시잖아요. 이때도 피해자로만 등록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고소장을 내시게 돼서 고소인이 되시면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점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의를 신청하신다든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든가 고소권자라는 사람의 절차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장에는 주로 뭐 고소인 이름, 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뭐 연락처 그리고 뭐 범죄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취지, 고소 이유, 날짜, 서명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고소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피고소인, 고소를 당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죄로 고소한다라는 간략한 사실, 그리고 어떤 사실로 내가 그 피해를 입었다라는 육하 원칙에 따른 고소 이유, 그리고 날짜와 서명이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한다는 게 좀 개인정보가 드러날까봐 좀 걱정될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 같은 게 피고소인에게도 전달이 되나요? 좋은 질문이세요. 피고소인은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건지 그 고소가 허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내가 고소장을 내게 되면 나중에 경찰이 당신 피고소인이에요. 조사받으러 오세요 라고 할 때 내가 낸 고소장을 그 피의자가 복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늘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안심하십시오. 내가 고소장에다가 제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적어도 고소장을 나중에 복사해 줄 때 그 부분은 다 지워요. 네. 개인정보는 삭제되는군요. 네, 다 삭제되고 고소장도 일부만 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정말 걱정되시면 이 고소장에 내 고소인이 누군지 적는 이유는 허무인일 수도 있고 허위 고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주민번호 같은 걸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는 주소라든지 연락처 같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신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 주소, 변호사 연락처를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관에게 내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용이고 연락을 위한 것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 변호사 대리인의 연락처나 뭐 사무실 주소를 적는 게 조금 개인정보 이런 걸 유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주소 같은 것도 나중에 고소하셨는데 결과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공문을 보내주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사실 아침에 그 정통망법 때문에 이제 경찰서 조사입회를 다녀왔는데 전문 용어 나오네요. 네. 요즘 피고소인 특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 뭐 이런 뭐 닉네임 정도만 알고 있다. 변호사님 몰라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고소장에 기재하면 되나요? 예,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도 워낙 많아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아시는 만큼만 적으면 수사기관이 다 조사해서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네이버 어느 카페라고 캡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정도만 특정해서 고소를 하셔도 수사기관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서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낸 다음에 수사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이러시는 경우에도 그 사람과 내가 그 지하철을 탔던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상착의, 뭐 빨간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이었다 등등 정도만 특정해서 제출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시간에 그
그 CCTV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캡처를 해서 이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CCTV를 역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지하철에 신용카드 찍으면서 들어온 순간에 그 캡처를 찾아낸 다음에 그 사람이 신원이 누군지 이런 식으로 다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내실 때는 피고 소인이 누군지는 최대한 내가 아는 정도만 쓰시면 돼요. 이를테면 나는 그 사람 핸드폰 번호밖에 몰라요 하면 핸드폰 번호를 적으시면 통신사 조회로 밝혀내면 되고 뭐 아이디 이 정도만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은 고소인의 이제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좀 나의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용이고, 피고소인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특정을 한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이제 이해는 되었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보통 당사자들은 고소 취지가 뭐예요? 왠지 되게 중요하게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고소 취지가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소 취지라는 것은 그냥 한두 줄이고요. 뭘로 고소하는지를 한 줄로 쓰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절도죄로 고소합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합니다. 뭐 이게 끝입니다. 정확한 법조문을 쓰시면 더 좋겠지만 안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나는 폭행죄라고 고소했는데 그 수사관이 볼 때는 상해죄인 거예요. 더 심한 거 아니면 뭐 특수폭행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서 죄명은 나중에 검사가 기소할 때나 수사관이 송치할 때 다 수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재산범죄인지 어떤 뭐 상해를 당한 건지 대략적으로 한두 줄로 요약해서 적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고소 이유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고소 이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고소 이유가 가장 쓰시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내가 입은 피해가 어떤 것인지 지금 이 경찰관은 고소장을 받아보고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언제 어디에 갔는데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이러저러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고소합니다. 이겁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범죄를 했으니 처벌해 주십시오. 쭉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 꼭 그래도 고소 이유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다. 이를테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누구가 나를 폭행하였으므로 고소합니다. 폭행하였으므로라는 건 법률 판단일 뿐이고 고소 이유는 사실관계가 들어가야 돼요. 이를테면 폭행이라는 건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누가 어떠한 이유로 뭐 화가 났다는 이유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나의 어깨 부위를 한 번 쳐서 또는 두 번 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으셔야 되는 거죠. 한 번 친 것과 두 번 친 것과 어깨를 친 것과 얼굴을 친 것 모두 다 죄질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쓰시면 되고 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뭐뭐라고 나를 속여서 내가 며칠 날 무슨 은행 계좌로 이 사람에게 얼마를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속은 것이었고 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즉 몇 시에 얼마를 보냈다. 아까 몇 대처럼 최대한 자세하게 피해 사실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되고요. 증거는 어느 정도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당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저도 소송이든 고소장이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증거 정리 정말 어려워해요. 그래서 보통 의뢰인분들이 변호사한테 증거 정말 이만큼 보내거든요.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추리고 정리하는 게 사실 변호사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증거들이 변호사들은 잘 아는데 사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처음 고소장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작성할 때 뭐 어떤 증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증거 정리가 뭐 핵심이다, 이런 부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증거가 무엇이냐는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요. 자, 수사기관은 나도 믿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고 피의자가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믿게 하려면 내가 뭔가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내 말을 믿게 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 갔다 왔어요.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자, 그러면 병원 간 내역이 필수적인 증거죠. 병원 가셔서 진단서를 떼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도 우선 진료받았다는 확인서라도 떼서 붙이시는 게 증거가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네이버 카페에서 다음 카페에서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그 댓글 캡처를 가져오셔야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려면 그 위에 원문 글도 같이 있어야겠죠. 내가 쓴 글이라든가 뭐 나에 대한 기사라든가 뭐 이런 식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CCTV가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그 CCTV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얼른 이 고소를 하시면서 몇 월 며칠 날 CCTV를 확보해 주십시오. 어디에 CCTV가 있습니다라고 정도만 알려주셔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명예훼손이 인터넷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내 험담을 했다라는 형식으로 들으신 거라면 사실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려면은 통화 녹음을 하거나 뭐 카톡이 있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증거를 수집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도청하면은 그 도청법에 의해서 감청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통신비밀보호법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내 소유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청으로 처벌되는 건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은혜 변호사님이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했어요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대화를 녹음하시거나 전화하신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누가 그러는데 추은혜 대표가 나에 대해서 뭐뭐라고 허위사실 얘기하고 막 그랬다며 이렇게 그냥 녹음하셔서 그걸 증거로 내시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화에 참여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뢰인분들한테 안내할 때 말 한마디라도 해라. 말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이게 내 제3자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팁인데 두 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증거로 쓰고 싶으면 나도 그냥 그럼 네, 그렇지. 대화 당사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사실관계 정리는 변호사들한테는 그냥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인데 아무래도 이게 말이 쉽지 증거 정리하고 사실관계 정리하는 게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복잡한 사건들은 물론 고소장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변호사가 되었든 물론 저희 더든든 법률사무소에 오시면 가장 감사하고 조력을 해드릴 수 있지만 네, 어느 변호사님이든 찾아가서 많은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증거에 설명을 대해서는 한번 네.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 노하우로 속 시원하고 정확하게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조수진 변호사였고요. 네, 저는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